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부표준시로 오늘 오전 4시 30분 현재 조지아주 비공식 중간 집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917표 차이로 역전했고 남은 표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국무부의 공식 집계는 오전 2시 5분에 발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44만 8,081표를 얻어 바이든 후보를 1,267표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개표하지 않은 표가 40만 표나 된다며 승자 발표가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만약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선거인단 16명을 추가하면서 총 269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던 조지아와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막말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고인이 된 존 루이스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흑인 인권 운동가라고 비난하고 루이스 의원의 지역구가 범죄로 가득해 끔찍한 모습으로 망해버릴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 흑인 유권자가 많은 풀턴, 디캡, 클레이튼 카운티 등에서 바이든 후보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서는 고인이 된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맥케인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맥케인 의원이 별세한 이후 그의 아내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희망이 선거인단 538명을 정확히 269명씩 나눠 가지는 동률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총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인데 조지아주에서 승리할 경우 269명을 얻게 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하고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역전승을 거둔다면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연방하원에서, 부통령은 연방상원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화당 측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이렇게 선거인단 동률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다고 했지만 이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경합주들의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연합뉴스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바다주 공화당은 3062건의 투표 사기를 적발해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 공화당은 이 숫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네바다에서 이사한 뒤에 투표권을 행사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천 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 트럼프 선거 캠프도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에게도 우편 투표용지가 보내졌다면서 1만여 건의 부정투표가 있다고 주장하고 개표를 중단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네바다 주민 조 스토키 여사는 투표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투표용지로 투표했다고 밝히고 자신의 룸메이트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가 테네시 주민들에게 가족 이외의 모든 모임을 일체 가지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ABC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가 입수한 11월 1일자 문서에는 적색지대로 분류된 주가 지난 7월 18개 주였던 것이 지난달에는 24개로 늘어났고 그중에 테네시주도 포함됐다고 전하고 테네시주의 95개 카운티 중 64개 카운티가 적색지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27만 1,77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5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티브 마셜 엘라바마주 법무장관은 터마이트 점검 회사인 터미닉스 인터내셔널과 $6천만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터미닉스가 엘라바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행위와 엘라바마 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에 나온 것입니다. 주 정부는 터미닉스가 체계적으로 고객들에게 과잉 청구하거나 평생 보호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된 서비스를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손해를 본 소비자들은 터미닉스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열대성 폭풍 에타가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해 주택이 침수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폭풍은 현재 카리브해로 다시 물러나 쿠바를 지나 플로리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어젯밤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산 크리스토발 지역에서 최소 25채의 가옥이 매몰됐는데 그 안에 약 5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두라스에서도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가 하면 41개 임시 대표소에 3,500명 이상이 수용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온두라스에는 화요일 아침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심리 중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녹취록을 재차 요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포드는 I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며 SK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ITC는 12월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스럽고 코로나19 재확산도 심상치 않아 일정을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0월 한 달간 비농업 일자리가 63만 8천 개 늘어났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전월 7.9%에서 6.9%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실업률은 지난 2월만 해도 3.5%로 1969년 이후 50년 사이 최저치를 자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근래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다라고 이야기되었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했던 조지아주에서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어젯밤 사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1200표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약 1300표가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917표를 앞서는 결과가 새벽 4시 반경에 지금 나왔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뒤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들을 보면은 주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그러니까 이제 풀톤 카우니, 캅 카우니, 디캡 카우니 이런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하고요. 그리고 또 체럼 카우니 같이 사바나 항만 근처에 있는 지역, 요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바이든 후보에 대한 몰표가 쏟아져 나온 곳들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흑인 투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때문인데, 이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나와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데에는 물론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이런 것에 대한 효과일 수도 있고요. 그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라고 예전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아브라함스 의원의 어떤 그 선거 전략, 선거 공약이 지금 뭔가 먹혀 들어갔다. 이제 이 조지아주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뒤바꾸는 블루 웨이브를 가져오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우고 조지아주에 뭔가 이 선거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전략들을 세웠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상당히 주요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눈길을 끌고 있는 분석이 뭐냐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는 것인데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 애리조나주 얘기를 하면서 애리조나주의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 좋은 이야기 했던 것, 막말을 좀 했던 것 때문에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화당 표심이 흔들렸다. 그래서 애리조나주에서는 공화당원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찍는 이런 표들이 지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이 조지아주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존 루이스라는 연방 하원의원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이 존 루이스라는 연방 하원의원은 이 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와 함께 이 60년대 흑인 인권운동, 민권운동을 아주 앞장섰던, 그래서 그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다시 보호받도록 그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정말 전방에 나서서 뛰었던 인물이고 그 경력 덕분에 결국에는 80년대부터 올해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뭐 30년 넘게 연방 하원 의원직을 지낸,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는 아예 이 공화당 쪽에서 후보자가 아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와봤자 뭐 떨어질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나오지를 않아서 항상 단독 출마로 모든 걸 다 해왔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그냥 사회운동가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루이스 의원이 대표하고 있었던 클레이런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놓고서 이 지역에 너무 범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이 아주 끔찍하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작 그 지역구는 이제 망하지 않았느냐, 개토가 돼버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흑인 유권자들이 속에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지금 바이든한테 역전을 당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었던 것, 뒤집어 보니까 결국은 흑인 유권자들의 몰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 때문에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집계가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주 당국에서 공식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고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정황들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이기는 쪽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자, 지금 애리조나주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AP라든가 뭐 USA 투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팍스뉴스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주가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공식 표기에 따르면은 애리조나주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다음 주 초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빨라야 뭐 내일, 근데 다음 주 초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는 공식적으로는 바이든 후보는 253표, 그러니까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지아주가 지금 바이든 후보 쪽으로 역전했는데 이제 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이면은 개표가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지아주가 개표가 끝나서 오늘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을 269명을 확보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 명 모자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개표가 진행 중인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이 4개 주 중에서, 하와이도 있지만 하와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4개 주 중에서 1개 주만 승리를 하면, 지금 가능성이 있는 주가 펜실베니아도 역전 가능성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리조나주나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한 군데만 이기면은 당선이 확정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은 결정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자회견장을 나갔는데, 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각 선거구 지역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이미 걸어놓은 곳들이 있죠. 그 소송을 걸어놓은 것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불법 현장들을 증거를 제시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연방대법원에서 그것을 심리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할 때 불법 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공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270표라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양쪽 후보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후보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연방의회,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혹시 269대 269라는 그 선거인단 동률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거인단 수가 달랐을 때, 선거인단의 규모가 달랐을 때 과거에 1800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뭐 1700년대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선거 이 법이 좀 다르거든요. 선거인단 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소속돼, 미국의 미 합중국에 소속돼 있던 주 숫자도 다르고 하여간 환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538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단 한 번도 269대 269라는 숫자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선거 전문가들은 아마 올해도 그래서 269대 269라는 동률이 나오는 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하와이,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저쪽에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 이 5개를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그래야 269대 269가 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들 보면 이미 5개 중에서 2개 주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소송이 걸려 있거나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제 네바다주의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주 단위의 선거 캠프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증인까지 불러냈습니다. 이 증인으로 나온 할머니가 이 조스커키라는 할머니인데, 이 조스터키라는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평생 우편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평생 우편투표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갔는데, 근데 자기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룸메이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바다주 공화당이 정식으로 연방 법무부에다가 제소를 했는데요. 고발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냐 하면은, 네바다주가 이 보편적인 우편투표를 실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유권자들한테 신청받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다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을 했죠. 이 와중에 실제로는 네바다주에 살지도 않는, 혹은 이미 사망을 해서 그 우편투표 용지를 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표가 실제로 투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바다주 공화당에서 찾아낸 숫자가요, 무려 3,000개가 넘는 걸 찾아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62건을 발견을 했다 해가지고요, 이 내용을 연방 법무부에다가 지금 고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방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편투표를 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 부재자 투표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우편투표가 무슨 문제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부재자 투표는 유권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만요, 반면에 그 보편적 우편투표라는 것, 유권자 명부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편투표 용지를 집으로 다 보내주는 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처럼 지금 이미 이사하고 떠난 사람들 앞으로 이 우편투표 용지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또 우편투표 용지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도착을 한 우편투표 용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안 받았으니까, 수취인이 없으니까 파기해버리면, 혹은 다시 선관위로 반송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편물이 엉뚱한 집으로 배달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우편물 자체가 아예 분실돼 버리는 이런 우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우편물 도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근데
본인이 그 주인이 그 우편물을 가져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것을 훔쳐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네바다주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우편 투표를 보면은요, 투표 용지에는 어차피 이름이 없습니다. 이 비밀 투표 원칙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는 유권자의 이름을 적거나 사인하거나 하는 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 용지만 보면은 그게 누가 투표한 용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 봉투가 있죠. 봉투가 이중으로 봉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투표 용지를 싼 첫 번째 봉투에도 마찬가지로 표시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봉투일 뿐이고 그 위에 겉봉투를 싸는 것이 있는데 이 맨 바깥에 있는 겉봉투에는 유권자가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합법적인 우편 투표가 되려면은 그 봉투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둘 다 보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투를 통해서 어느 유권자가 투표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물은 매칭이 돼서 지금 이제 개표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표용지 자체에 어떤 이름을 쓰거나 사인하거나 하는 칸이 없다 보니까 조작을 하기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끼워 넣기가 가능한 것이 이게 지금 개표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표 감시단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또 나왔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부정투표에 대한 문제가 이미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고 또 네바다주에서 그런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기자회견이 나온 상태이고 고발 고소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진행 상태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체적인 개표 결과는 이것이 부정이든 뭐 합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개표 결과는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점점점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사회가 사분오열하는 그리고 내란이 벌어질 정도까지 가는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혼란이 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법적인 선거 그리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개표 현장을 지금 저희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여러분도 개표 과정들을 계속 주시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예, 연방노동부에서 통계를 내놨는데요. 지난달에 일자리 숫자는 64만 개 정도, 한 63만 8천 개 정도가 늘어났고 실업률은 6.9%로 9월 달보다 10월 달 실업률이 1%포인트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보도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 선거가 지금 개표 상황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재확산하고 있다라는 이런 위기 상태 속에서도 경제는 지금 건실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미 투표가 다 끝난 상태죠. 이미 개표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미 투표가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표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저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라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험악해져 있긴 하지만 이 경제라도 좀 안전한 그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리고 성장하는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좀 위안을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예, 국제무역위원회라고 부르죠. ITC라는 조직인데 연방정부 조직입니다. ITC에서 보통 이게
그 기업들 간의, 국제 기업들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죠.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조지아주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지금 공장을 짓는 중이고요. 제1공장은 거의 완공이 됐고 제2공장을 현재 추가로 더 짓는 중인데 미주 시장에서 이 공장 건설을 통해서 뭔가 좀 모멘텀을 마련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입지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한 그런 그 전초기지로 지금 조지아 공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LG화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나와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게끔 이제 그렇게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뭐 그만한 배상금을 내라. 굉장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금 요구한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쪽에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미국 회사들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하고요. 그리고 또 폭스바겐이 이 SK 배터리를 받기로 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들은 이제 ITC 쪽에다가 이 SK 배터리를 써야 된다. LG화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쪽의 배터리를 우리가 꼭 써야 된다. 이런 탄원서를 냈었습니다. ITC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이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10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다가 12월 초로 지금 판결을 미루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 판결을 미루었던 ITC가 갑자기 포드하고 이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과 포드 자동차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 이 회사들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했던 내용 녹취록들을 내놔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것인데 다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초 원래 예고했던 12월 초에 판결이 가능하겠느냐 아마 판결이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대선 문제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판결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왜 이것이 그런 코로나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과 왜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 자동차 업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가 지금 이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지금 중간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이 자동차 업계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너지 산업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대선 이슈와 관련이 돼 있고 현재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그 실업률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도 다 현재 지금 사회 현상들과 얽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ITC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발표해가지고 뭐 미국 내 일자리가 몇천 개, 몇만 개가 없어졌다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소요나 불편함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TC가 아마 판결을 좀 늦추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포드나 이 폭스바겐,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생산 업체의 의견을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SK 배터리 쪽에 좀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지아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SK 배터리 공장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주지사가 탄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결정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큰 경제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곳에 살고 있는 미주 지역의 한인 동포 사회에도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이건 한인 사회의 어떤 이미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인 위상 이런 것과도 또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그런 한인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인타운이 잘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또 한국 기업들 진출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좀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ITC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 이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는 좋은 어떤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